안녕하세요. 오늘은 홍화 덕금꽃차 만들었습니다. 홍화는 생양명이 홍하이나 몸에 이롭다고 하여서 이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꽃을 보면 엉겅퀴와 비슷하지만 가시가 성성하여서 만질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홍화의 약성은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며 간과 심장에 작용을 합니다. 그 효능은 동의약하게 해서 피를 잘 통하게 하고 어혈을 없애며 혈압을 내리고 피를 보한다. 그러나 태를 떨금으로 임신부는 이용을 금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홍화꽃을 활용할 때는 홍화꽃 미나리밥으로 해먹으면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레시피를 보면 맵쌀은 불린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빼고 홍화꽃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줍니다. 미나리는 손질하여서 그 길이를 0.5cm 크기로 썰어 놓고요. 불린 쌀과 홍화꽃을 넣고 밥을 먼저 짓습니다. 밥이 완성되면 미나리를 넣고 뜸을 들이고 그 후 양념장을 곁들여서 내면 됩니다. 여기서 양념장을 만들 때는 진간장 3티스푼, 국간장 1티스푼, 고춧가루, 마늘, 파, 깨, 참기름을 넣으면 맛있다고 하네요. 이제 홍화꽃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화는 황색에서 홍색으로 변해가는 무렵에 채취해서 말린 후 약재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구입한 홍화꽃입니다. 이렇게 바로 따서 구입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싱싱해서 톱니 모양으로 생긴 잎새의 가시가 매우 독해요. 지금 제가 꽃을 다듬느냐고 그 부분을 만지고 있는데 온통 손에 가시에 찔려서 손끝이 아주 매워요. 아파요. 그렇지만 하나는 제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따고 있는데 이렇게 따다가는 온 손끝이 성한 부분이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꽃술을 잡으세요. 다른 부위를 잡으면 가시에 찔리니까 꽃술을 잡고 가시가 나 있는 톱니 모양으로 나 있거든요. 그 톱니 모양으로 나 있는 잎과 줄기들을 가위로 다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제거를 다 해주세요. 이렇게 잎새 부분을 다 제거하면 그 줄기 끝부분도 가위로 다 잘라서 꽃술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가위로 쓱쓱쓱쓱 문질러서 머리 흩어진 것처럼 털어져 있는 꽃술을 잘 이렇게 만져서 눕혀주세요. 그래야지 꽃술이 그대로 흩어지지 않고 가지런히 있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꽃술을 꼭 잡고성 하셔야 손에 가시를 찔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꽃술을 잡고 가위로 총포를 싸고 있는 잎새 부분을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가시가 굉장히 억세기 때문에 이렇게 총포를 싸고 있는 잎새의 톱니 부분을 다 제거해 주세요. 네. 위에 부분을 다 제거해서 밑으로 내리면서 껍질을 까듯이 이렇게 까주고 가지 끝에 부분을 한 번에 뚝 잘라주면 위에가 이렇게 벗겨집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한 번에 벗겨주시면 이제 따가운 부분이 거진 제거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아래 부분은 이렇게 가위를 속에까지 쑥 집어넣어서 깊게 파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꽃술을 잘 정리해서 또 눕혀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를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보통 꽃들은 꽃술을 잡고 하게 되면 꽃술이 다 빠져서 흩어져요. 그런데 이 홍화는 꽃술을 잡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꽃술이 절대 흩어지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총포를 싸고 있는 부분을 다 제거를 했어요.
네, 모두 제거를 했더니 그 속에서 나온 꽃술의 모양이 바로 이렇습니다. 단단하게 묶여 있어요. 절대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위로 잘라 주어도 잘 흩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꽃 잎을 보고 잡구성 해주면 큰 무리 없이 꽃을 잘 다듬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보이시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모든 꽃을 다 손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총포를 다 없애서 꽃술만 남겨 놓았고요. 일부는 지금 총포를 싸매고 있는 부분까지 남겨서 꽃차로 덮어 주었습니다. 물론 둘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나중에 꽃차를 만들었을 때 꽃차 우림의 색깔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총포를 싸매고 있는 그 녹색 부분을 다 함께 우렸을 적에는 붉은색보다는 노란색에 가까운 홍합꽃차가 될 거고요. 꽃술만 가지고 꽃차를 만들면 홍합꽃차의 색이 수색이 붉게 나옵니다. 더 붉게 나와요. 그 차이점이고, 또한 맛도 전체 꽃받침까지 다 해서 우리는 경우가 훨씬 향과 맛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꽃받침 속에 향주머니와 꿀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꽃 잎새만 하는 경우보다 꽃받침을 같이 하는 경우 향과 맛이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꽃을 다 다듬어서 이제 증제를 할 거예요. 우선 소금물로 펄펄 끓여주세요. 완전히 끓은 후에 거기에 지금 만든 홍합꽃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릴 때는 꽃을 세워서, 아까 눕혀서 놨었는데 증제하는 동안에는 세워주셔야 해요. 아니면 증제하면서 그 꽃의 물이 다 밑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꽃물이 면포에 들지 않도록, 꽃물이 면포에 든다는 거는 이미 꽃색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꽃을 잘 세워놓고 증제를 하세요. 증제를 다 한 이후에는 꽃을 세워놨었기 때문에 또 꽃술이 다 흩어졌어요. 그거를 다시 잘 다듬어서 눕혀놓고 식힘을 하는 동안 띄어놨던 꽃잎과 꽃받침을 싸매고 있던 나머지 부분들을 또 증제를 할 거예요. 이렇게 증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색들은 더 진하도록 살청이 된답니다. 지금 증제하는 시간은 약 3분에서 양이 더 많다면 5분까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온도는 팬의 온도로는 4단 정도 놓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제가 끝나고 나면 꽃술만 빼놓은 홍합 꽃술을 갖고 덕금을 합니다. 팬의 온도는 0.8에서 1 사이로 놓고 덕금을 해서 열을 충분히 먹였으면 이제 식히고, 그리고 나서 먼저 식힘을 하고 있던 홍합꽃을 다시 올려서 덕금을 할 겁니다. 지금 덕금을 할 적엔 팬을 놓고 팬 위에서 열권을 할 거예요. 면포 깔고, 그리고 팬의 온도를 홍어한테 먹일 건데, 이럴 때 팬의 온도는 약 1.5에다 놓고 하세요. 약간 고온이다 싶은데 이 홍합꽃의 꽃잎은 고온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에서 바로 덕금을 하고, 그리고 식힘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그 향과 맛이 더 깊어지고 꽃의 색은 변하지 않습니다. 꽃을 다 했으면 꽃술만 모아놓은 아이들도 다시 덕금을 하고, 그리고 다시 식히고, 그 사이 먼저 덕금을 하였던
홍합꽃들을 다시 열건하는 거예요. 요번에는 찜소를 놓지 않고 그대로 바로 팬 위에다가 면포 깔고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팬의 온도는 약 1에서 1.5 사이에다 놓으면 되고요. 꽃이 충분히 열을 가해졌으면 이제 빼서 식히고 그 사이 꽃술을 다시 덮음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어느 정도 건조가 되었네요. 그래서 건조가 다 되었는지 수분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찜기 올려놓고 면포 깔고 그 위에 홍합꽃을 다 올렸어요. 물론 홍합꽃은 이렇게 세워놓고 하셔야 합니다. 아직 누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엔 꽃을 뺐던 아이들을 넣고 뚜껑을 덮었어요. 수분 체크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수분 체크를 하는 동안 먼저 따서 증제해 놓은 잎새들을 좀 잘라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파리이지만 유념을 할 수가 없어요. 유념을 하는 동안 잘못하다가는 온통 손에 가시가 베끼거든요. 그래서 유념하지 못하고 그냥 가위질만 했습니다. 수분 체크를 하는데 뚜껑에 김이 잔뜩 서려 있죠. 그래서 팬은 제로로 놔서 식히고 뚜껑은 깨끗이 씻은 다음에 어느 정도 팬이 완전히 식었다 싶으면 다시 팬을 올리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다시 수분 체크를 하는 겁니다. 팬의 온도를 제로 놓으면서 식히면서 다시 건조가 되었기 때문에 수분 체크를 또 했는데 아직도 아닌 듯해요. 꽃봉오리들이 봉오리째 하기 때문에 수분이 잘 날아가지 않은 듯합니다. 아직도 뚜껑에 습이 맺혔어요. 그래서 다시 팬을 제로로 넣고 또 식힘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뚜껑을 덮어줍니다. 지금 세 번째 수분 체크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었죠?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도 역시 팬을 다시 제로로 넣으면서 식힘을 또 하고 그리고 다시 뚜껑을 덮어주세요. 10번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뚜껑을 덮어서 수분이 어찌 되었는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경과되고 있는데도 수분이 맺히지 않아서 뚜껑을 덮어 놓은 상태로 24시간 향 매김을 하고 이제 입병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잔에 담아 보았어요.